167쪽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각에서의 관계는 해봤죠?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죠? 그치? 한번 복습해봅시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a는 0이면 안 되고, 그래서 두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알고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하니까 우리가 뭐 3학년 과정에서 푸는 2차 방정식 문제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두근의 합과 곱을, 그러니까 세 근이겠죠. 3차 방정식이니까. 세 근의 합과 곱을 구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자, 일단은 3차 방정식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이런 3차 방정식에서, 네? 자, 3차 방정식이니까 일단 a는 0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자, 얘네들의 세 근을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 또는 x는 감마라고 해봤을 때, 네? 자,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x-알파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또 베타를 집어넣어서 0이 됐으니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x-베타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마를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감마도 인수로 가져야 돼요. 그쵸? 물론 이제 이런 식을 안 주어지고 이제 3차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일 때 3차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이렇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는 0이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차 관계수 주어져 있으면 맨 앞에다 이렇게 A 곱해주시면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 네.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요거를 양변을 A로 나눠준 다음에 전개를 하면 요거를 A로 나눠준 식하고 똑같아야 되겠죠. 그럼 먼저 이것부터 전개를 해보면 뭐예요?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랑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랑 X제곱, 마이너스 감마랑 또 X제곱이겠죠, 곱한 게.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곱하면 알파 베타 X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랑 마이너스 감마랑 여기서 X 곱하면 베타 감마 X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감마랑 마이너스 알파랑 여기서 X 곱하면 감마 알파 X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X 이게 1차항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곱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0이랑 이거를 양변을 a로 나눈 식은 x의 세제곱 더하기 a분의 b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cx 더하기 a분의 d는 0으로 나오잖아요. 이 식이 서로 어째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x의 제곱의 개수니까 여기서 x의 제곱의 개수인 a분의 b랑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의 합과 곱만 구했는데 3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3개가 되다 보니까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하나 더 나와요. 그쵸? 그래서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값이 여기서 a분의 c랑 똑같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a분의 d랑 같아야 되니까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적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서도 어떤 시계값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곱셈 공식의 편형을 써야 됐었잖아요. 여기서도
우리가 3차식이나 2차식 같은 거,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이런 거 구할 때 곱셈 공식 변형 쓰잖아요. 기억나? 이거 변형 안 보여? 이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이렇게 됐잖아요. 기억나?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 세제곱은 변형하면 뭐예요? 이거를 모르는데 이걸 알 리가 있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 하고 더하기 3알파 베타 감마 기억나세요? 네. 까먹었으면 이건 이제 여기서 제일 자주 쓰는 내용들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마찬가지로 이 알파 베타 감마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세 근의 합과 두 근씩 곱해서 더한 것과 세 근의 곱을 알려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된다. 둘 중에 편한 방법대로. 근데 이렇게 세우면 다시 전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겠죠. 3차 방정식. 세 근의 합은 2차 항계수고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은 1차 항계수고요. 세 근의 곱은 상수항이 된다라는 거야. 됐어 안 됐어?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켤레근의 성질 해가지고 2차 방정식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조금 이제 꼭 3차 방정식에서와 2차 방정식에서의 내용이 다른 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 루트 M이 어떤 2차 방정식에 해였다. 그러면 계수가 유리수일 때 다른 한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 그렇게 됐었잖아요. 켤레 무리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복소수가 해였으면 그거에 켤레 복소수도 해가 됐었잖아요. 3차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인데 AX의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에서 자, 첫 번째 당연히 A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A, B, C, D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X가 P 플러스 Q 루트 M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물론 그거 말고 또 다른 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한 근은 반드시 P 마이너스 Q 루트 M꼴로. 그러니까 켤레 무리수가 해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쩔 때? 모든 항의 개수가 다 유리수일 때만. 실수일 때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A, B, C, D가 실수일 때 X가 뭐 P 플러스 Q I로 나왔다. PQ가 실수일 때 이렇게 나왔으면 다른 근 중에 하나는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P 마이너스 Q I가 나와야 된다. 켤레 복소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3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풀려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2차 방정식하고 1차 방정식으로 쪼개든지 1차식 3개로 쪼개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 일단 뭐 켤레근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꼭 3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서만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4차나 5차나 6차나 더 차수가 높아지더라도 똑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ANX의 N제곱 더하기 AN-1X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A1X 더하기 A0 해가지고 A1부터 A0까지는 전부 다 상수일 때, 실수일 때 그러니까 AN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AN이랑 그 다음에 AN-1 이렇게 쭉 해가지고 A1이랑 A0까지 전부 다 실수일 때
어떤 x가 z라는 복소수가 나왔어요. 복소수가 해로 나왔어요. 그러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 z가 해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 z를 대입하면 는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nz의 n제곱 더하기 a의 n-1 아이고 z의 n-1제곱 더하기 이렇게 쭉 가서 a1z 더하기 a0 해서 0 이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식의 값이 0이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우리가 짝대기를 쭉 하나 그으면 이거는 뭐야? 이수의 켤레복소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켤레복소수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의 켤레복소수니까 그대로 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an 이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 네? 실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얘네들의 켤레복소수 구하면 그냥 z에다가만 켤레복소수를 씌워도 되는 거잖아요.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an z의 켤레복소수의 n제곱 더하기 an-1 z의 켤레복소수의 n-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 이 전체 켤레 씌워놓은 거를 z에다가만 켤레복소수 표시를 해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식의 값은 똑같아야 되죠. a1 z의 켤레복소수 더하기 a의 0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이 식은 뭐랑 똑같냐면 여기다가 뭐 집어넣은 거야? x는 z의 켤레복소수를 집어넣은 값과 똑같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소수가 해가 됐으면 반드시 그거의 켤레복소수도 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쩔 때만 개수가 실수일 때만. 그러니까 꼭 3차 방정식이나 2차 방정식에서만 저런 내용이 성립을 하는 게 아니고 정훈아 4차나 5차나 6차나 몇 차 방정식, 500차식 방정식 같은 경우도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몇 차식이든지 간에.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래서 필수 예제 7번 한번 봐보세요. 170쪽에 뭐야? 자,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근의 이제 그 합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과 그다음에 최근에 곱을 이용해서 그 이제 곱셈 공식의 변형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요. 자, 바로 이 두 개 나왔네. 자주 나온다는 거 두 개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변형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잖아요. 그러면 이 세 근의 합은 얼마? 여기서 A가 1이고 B는 얼마? 마이너스 3이고 C가 얼마예요? 0 아니에요? 1차항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다 써야 되나? 자,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 C 없어요. 0이에요. 그래서 B는 5에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이니까 3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는 A분의 C인데 그게 0이잖아요. 2 곱하기 0 해서 답은 9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감마의 세제곱은 이거 변형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마이너스 감마 알파에다가 더하기 3알파 베타 감마에 그렇죠?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 그쵸?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 제곱은 방금 여기서 구했잖아. 얼마?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는 지금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건데 c가 0이라서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빼기 0 하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이제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계산하면 요 9니까 27 빼기 15 해서 12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책에서 어떻게 나왔어? 이거 다 전개했어요? 그래, 어떻게 나왔어? 다 전개했어? 어, 네. 물론 이제 다 전개해도 되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근의 합이 3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 베타는 뭐냐면 감마를 이항해서 3 마이너스 감마예요. 그쵸? 그 다음 베타 더하기 감마는 요거니까 알파 이항해서 3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그 다음에 감마 더하기 알파는 요거 둘이 더한 거니까 베타 이항해서 3 마이너스 베타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3 마이너스 알파, 3 마이너스 베타, 3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오는데, 자, 책에서는 이거 전개했죠. 전개했지. 그치? 근데 우리가 좀만 더 생각을 해봐. 지금 얘네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으면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요거는 뭔가 비슷한데 뭐가 하나 다르죠? 뭐가 달라? 여기서는 x고 여기서는 그냥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거야? x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돼요? 그냥 3 대입해서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5인데 이거 27이고 이것도 27이라서 없어지고 4분 5 이렇게 나온다. 일일이 전개할 필요 없이 전개도 똑같이 나와. 알겠어요? 뭐 전개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 식에다 그냥 바로 3을 대입해도 된다라는 거죠. 바보 맞지? 응, 응. 아니었으면 큰일 날 거예요. 뭔만 이제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봐보세요. 다음 장이죠. 자, 이제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할 때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이랑 감마 플러스 1이라는 이거를 근으로 하는 이제 3차 방정식을 구해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근의 합과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값과 세근의 곱을 알아야 돼요. 그쵸? 그치?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예요?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마이너스 2, D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3이겠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의 값은 C가 마이너스 2고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근의 곱은 뭐예요? 1인 거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요거 세 개 더한 값이 얼마인지를 보면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 이거 세 개를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세근의 합을 구해보면요.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다가 1 세 개 더하니까 3이겠죠? 근데 이것이 지금 3이라겠잖아요. 세근의 합은 그래서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다라는 거고. 두 개씩 곱해보면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 곱한 거.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 둘이 곱한 거. 그리고 감마 더하기 1이랑 알파 더하기 1 이렇게 둘이 곱해서 다 더해봤을 때는 전개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알파 베타에다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요거 전개하면 베타 감마에다가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요것도 전개하면은 감마 알파에다가 더하기 감마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좀 못해보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에다가 알파가 2개, 베타도 2개, 감마도 2개죠. 그래서 2로 묶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은 몇 개 있어? 3개 있으니까 더하기 3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3개 더한 것은 저기서 마이너스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거 3개 더한 것은 3이라 그랬으니까 더하기 2 곱하기 3에다가 더하기 3이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6 하면 4고 4에다 3 더하니까 이제 2개씩 곱해서 더한 값은 7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은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이랑 감마 더하기 1 이렇게 다 곱하는데 앞에서처럼 다 전개해도 돼. 전개해도 되는데 방금 좀 전에 이전에 7번 풀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거기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은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바꾸려면 일단 알파, 베타, 감마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얘는.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1로 셋 다 묶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이렇게 3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플러스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마이너스 하나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를 떼놓고 얘는 뭐냐면 이 식에다가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한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의 해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라 했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나올 거 아니야. 요거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 했으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잖아, 얘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2고요. 마지막에 빼기 1이니까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3. 이거 자체가 그냥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3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근의 합이 6이고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7이고 세근의 곱이 3이니까 3차원 계수 이르려면은 x의 세제곱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세근의 합이죠. 6x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2개씩 곱해서 더한 게 7이니까 7x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근의 곱이 3이니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9번도 가봅시다. 그건 보시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인데 a, b가 뭐라 그랬어요? 실수라고 했잖아, 그치? 실수 a, b에 대해서 a 더하기 pp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은 한 근이 1 플러스 i라고 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1 마이너스 i가 하나 더 나와야 되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은 기본적으로 3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또 하나의 근을 그냥 알파라고 해보게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보면 일단은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알파랑 이거 3개를 더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죠. 여기가 3차원 계수 1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a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2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네를 이제 3개를 2개씩 곱해. 그러니까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를 곱하고 더하기 1 플러스 i랑 알파를 곱하고 1 마이너스 i랑 알파. 그러니까 세 근을 2개씩 곱해서 이렇게 더한 값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전개해보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i 곱하면 얼마겠어? 1 빼기 i의 제곱이니까 2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알파 그냥 분배해가지고 알파 더하기
I 알파,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I 알파는 마이너스 4인데, 여기서 I 알파랑 마이너스 I 알파 없어지고, 이거 다 더하면 2 더하기 2 알파가 마이너스 4니까, 2 알파는 마이너스 6이어야 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겠죠. 알겠어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2 빼기 3 하니까 마이너스 1. 따라서 A의 값은 1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B를 구하려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요. 자, 세근의 곱.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 마이너스 3까지 곱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B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거 2곱.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B라서 B는 6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랑 B 이렇게 다 구하는 거. 됐어요? 자, 물론 이거를 한근이 1 플러스 I라고 나왔을 때 다른 한근을 1 마이너스 I라고 안 하고 그냥 바로 여기 X에 대신에 1 플러스 I를 대입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1 플러스 I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1 플러스 I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I 더하기 B는 0 해놓고 실수 부분, 허수 부분, 그러니까 다 전개한 다음에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하고 분리해서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복잡하잖아요. 네. 전개하려면 얼마나 짜증나, 그치? 최대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대입하는 것보다는 켈레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세근을 이렇게 구해놓은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간편하게 풀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172쪽에 자, X세제곱은 1이라는 분정식이 나와요. 우리가 뭐 3차 방정식인데 2차항과 1차항이 없다고 해서 3차 방정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3차항만 있으면 무조건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X세제곱은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X값은 뭐겠어? 1 말고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얼른 봤을 때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굳이 없으면 여기서 다루겠어? 안 다루죠. 자, 1 이항하면 X세제곱 빼기 1은 0이고, 이거 1은 1의 세제곱인 거잖아요?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X-1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하나는 1이 나와. 1은 반드시 해가 되는데, 요거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1은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은 얼른 봐서 딱 값이 얼마일지 모르겠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넣어야지. 그래서 X는 뭐예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이니까 1. 그 다음에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서 그냥 4죠. 1 빼기 4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허수네요.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라는 허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은 x는 1이라는 실수인 근 하나랑 그 다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화근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이 총 몇 개예요? 3개가 된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허수인 근까지 다 해서 3개인 거예요, 3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얼른 딱 봤을 때 이게 1밖에 없구나 하고 1이라고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허수인 근 3개까지 나오는 거고, 그럼 얘네 둘 중에 하나를 x를 요라고 정의를 하면 이거 뭐라고 읽을까? 보통은 w라고 읽죠. 근데 방정식에서는 대부분의 해와 관련된 내용들은 알파, 베타, 감마 다 뭐예요? 이게 뭐 델타 이런 것도 있어. 다 뭐요? 입실론도 나오고 델타도 나오고 막 많아. 그거 다 무슨 문자야? 알파벳 아니고 그리스 문자야. 방정식의 해와 관련된 문자들은 대부분이 x, y, z 이런 거를 제외하면 다 그리스 문자야.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 문자에서 오메가라고 읽어요. 혹시 어렸을 때 교회 가본 사람? 교회 가본 사람?
아, 내가 교회를 다녀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가본 사람. 한 번도 없어? 어릴 때, 선생님 어릴 때 교회 가보면 항상 교회 저기 앞에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책상 있잖아요. 그 앞에 항상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랑,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무슨 뜻인지 알아? 얘가 알파고, 얘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에서는 알파가 맨 첫 글자고, 오메가가 맨 마지막 글자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이 처음과 마지막 된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냥 얘기해봤어. 오메가가 나와서. 자, 그 오메가의 대문자예요, 이것은. 네? 이거는 대문자 알파. 자, 어쨌든 이것은 W가 아니라 오메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방정식의 해와 관련된 모든 문자들은 영어 알파벳처럼 보여도 다 그리스 문자를 읽어야 돼. 그래서 아까 이것도 R이 아니라 감마인 거잖아요. 나중에 이런 것도 나와. D가 아니라 델타예요. 이건 뭐지?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오메가라는 거고, 그럼 오메가라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나 마이너스 루트 3i 둘 중에 하나가 오메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한 해는 뭐겠어? x는 서로 켈레복소스잖아요. 오메가 파가 다른 한 근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먼저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오메가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 알겠어요? 궁금하면 이거 세제곱 해갖고 1 됐는지 봐볼까? 보고 싶지 않아? 한번 봐보세요. 자, 지금 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직접 한번 해보시고 오메가 세제곱은 반드시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오메가라는 애는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돼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 양변을 각각 오메가로 나눠주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잖아요. 그래서 1 이항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두 분의 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분의 해니까 뭐겠어? 해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알겠어요? 그리고 둘이 곱하면 뭐야? 1인 거고요. 이런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 문제가 풀리겠어? 기억나? 나중에 1년 뒤에 이거를 학교 시험 가서 풀어야 될 텐데 기억이 나겠냐고 그때까지 가면. 기억 안 나? 그럼 무작정 외우면 돼, 안 돼? 안 되고 항상 지금 이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문제 풀 때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나중에 가면 시간 없어가지고 못해. 무슨 연습을 하냐? 방금 선생님이 해준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지금은 너네들이 문제를 계속 풀고 있으니까 몇 번 딱 해보다 보면 아 이거는 0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이것도 1이고 금방 똑똑하니까 알 수는 있단 말이야. 외워질 수 있어. 근데 그건 얼마 안 간다고. 알아도 다 구하는 과정을 써놓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장 그냥 문제 자체가 모든 문제가 x세제곱은 1이다 라고만 나오면 정말 좋아. 그잖아요? 정말 좋은데 문제는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랑 다를 거 아니에요, 성질이. 그쵸? 그리고 또 그럴 리는 없겠지만 x세제곱은 8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내용들을 암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물론 이제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이 제일 자주 나오니까 대표로 여기서 나왔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외워서 빨리빨리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익힐 때는 외워지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써놓고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이렇게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나 8과 같은 다른 숫자로 바뀌더라도 문제 풀이가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요걸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문제 봐보면 10번 한번 봐보세요. 자, x세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금 선생님이 다 했지만 우리 문제 풀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 제일 먼저 x세제곱 빼기 1은 0이라고 해놓고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니까 이게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해가 오메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대입했을 때 오메가의 세제곱은 반드시 1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오메가 집어넣은 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한 어근이었으면 다른 한 어근은 오메가 바잖아요. 그래서 둘이 더한 값 공투분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근각에서 관계에서.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값은 1분의 1이니까 1이어야 되고 요 정도는 다 써놓고 하시라고. 알겠어요? 뭐 이거 말고도 똑같은 문제 안에서도 이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을 막 이거 식들을 변형해가지고 써야 될 게 많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것만 외워가지고는 문제가 안 풀린다고.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면 일단 오메가의 40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 그랬어? 1이라 그랬잖아. 그럼 오메가의 40제곱이면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6제곱도 1이고 오메가의 9제곱, 12제곱, 15제곱, 그 다음에 18, 21, 뭐 24, 27, 30제곱 이런 거 다 1이잖아요. 어디까지? 39제곱까지 1이니까 오메가 40제곱은 그냥 오메가랑 똑같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허수 배울 때 i의 거듭제곱하면 뭐 4제곱마다 1이 나왔잖아요. 4의 배수제곱마다.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20이네, 29네, 22죠. 그러니까 오메가 20제곱은 얼마겠어요, 그러면? 오메가 18제곱이 1이잖아. 3의 배수가 18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오메가 제곱이겠죠. 마지막에 1이 있는데, 결국에는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값은 0이 된다라는. 아시겠어요? 자, 얘도 여기서 1 더하기 오메가 하고 오메가 세제곱은 얼마야? 1이잖아요. 그쵸? 오메가 5제곱은 얼마겠어요? 오메가의 제곱이고 오메가의 7제곱은 오메가겠죠. 오메가의 9제곱은 1이고 오메가의 11제곱은 오메가의 제곱이겠잖아.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이거 3개 해가지고 0인 거고 또 1이랑 오메가랑 오메가 제곱이랑 이거 3개 해가지고 0인 거고 남는 거 뭐밖에 없어? 1 하나밖에 안 남죠.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자, 오메가의 10제곱이니까 이건 뭐겠어요? 오메가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이니까 그냥 오메가 제곱이랑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오메가 파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이 그러니까 이 식에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플러스 1을 우변으로 이항을 하니까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식에다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플러스 1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더하기 2 오메가 파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오메가랑 오메가 파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파 대신에 뭐를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것도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도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 3이랑 2 더하니까 얼마예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은 여기 다 플러스로 바뀌어 앞에 마이너스 붙죠? 그럼 오메가 플러스 1로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겠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됐어요? 어렵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366번 한번 봐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항상 x세제곱은 1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366번에는 뭐라고 나왔어? x세제곱이 뭐라고 했어요? 어? 뭐라고 다 나왔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x세제곱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다르죠. 분명히 x세제곱은 처음엔 1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근데 여기서는 다르니까 또 달라져요 식이. 그래서 먼저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네 한 어근을 여기서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오메가의 세제곱은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여기서는 1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의 값이 0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허그는 오메가 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두분의 곱은 1이고요. 그쵸?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구해놓고 요거 식을 이제 어떻게 변형을 해봐야 되는데 이 식이 지금 앞에 거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 켈레복소수 하면 오메가에다가만 켈레복소수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의 켈레복소수 마이너스 1 분의 2 오메가 플러스 1 곱하기 2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이제 이거를 다 전개를 하는 거예요. 요거 전개하면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이겠죠. 그리고 얘네들 또 전개하면 이거 둘이 곱해서 4 오메가 바 그 다음에 2 오메가 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둘이 곱한 거 1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1이고 그 다음에 오메가랑 오메가 바 더하면 1이라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1이라 했으니까 4 곱하기 1에다가 얘는 그 더한 거에다가 2 곱하는 거죠. 그래서 2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고요. 그럼 계산하면은 이거 그냥 분모는 1이고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7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까지 했고요.